살만한 세상 목요일에는 이주에 주목할 사건 사고를 프로파일러의 눈으로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배상훈 프로파일러, 베프의 사건 수첩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방송 중간 퀴즈의 정답을 맞춰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배상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탐정 이야기부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대학교에 탐정학과가 생기고 있다면서요. 예, 그 전통적으로 동국대는 경찰행정학과 그게 좀 세죠. 네. 거기에 대학원 과정에 기존에 있었고요. 근데 그게 좀 확대가 됐고, 뭐 제가 재직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은 퇴직했지만 서울 디지털대학교가 한 2, 3년 전에 그 과가 만들어졌고요. 탐정학과가 만들어졌고, 수원대학교하고 부산외국어대학교 쪽에도 탐정 전공, 탐정학과 이런 걸로 개설되고 있고, 이거 말고도 일종의 그 뭐라 그러나 그 이 연합과죠. 뭐 이런 형태로도 여러 학교가 또 있습니다. 이게 소개 못 드리는 학교가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탐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거기를 가나요? 경찰, 변호사 이런 분들 꽤 가신다면서요. 예. 뭐 현직 경찰이나 변호사들도 일단 뭐 준비를 위해서 뭐 퇴직 준비하고 뭐 준비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분들은 이제 로스쿨 나오면서 자신들이 어떤 개업하기 전에 관련된 부분을 좀 이제 좀 형사 전문으로 하려고 하는 분도 거기 가려고 하는 분도 있고, 주로는 이제 크게 그 탐정을 지망하는 거는 검찰 수사관 출신과 네. 경찰 수사관 출신을 크게 나눠집니다. 네. 그러니까 현직을 좀 경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퇴직 후에 어떤 뭐 탐정 사무소를 열겠다고 하면서, 경찰이 다 수사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수사관 출신 분들. 예, 그래서 수사관들. 이제 조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성안된 법, 아직 그 탐정법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성안된 법 중에는 경찰의 수사 파트에서 뭐 5년 혹은 10년 네. 이렇게 하는 걸 조건으로 하는 그 법안이 몇 개 올라가 있고요. 네. 검찰 수사관들도 역시 몇 년 재직 조건으로 해갖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예. 물론 이 차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민간인들도 네. 시험을 봐서 할 수 있는 법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국가 자격증으로서의 탐정법이 성안에서 올라가 있지만 아직 국회 통과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안들이 올라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현직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지망을 하시죠. 그런데 현직 경찰, 현직 변호사는 충분히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인데 자기 일을 이제 그만두고 탐정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겠죠? 어떤가요? 근데 이제 이 탐정이란 것이 실제로 국가적인 수사권이라든가 이것이 아닌 그렇죠. 일종의 반 정도 2분의 1 그러니까 약간 좀 뭐 중간 정도의 위치에서 수사 비슷한 조사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분들은 이제 법률적인 전문가인데 실제로 법률을 현장에 적용하려면 실무적인 어떤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학교에서 그런 것을 실무적 교육을 가르치고 뭐 알기 위해서. 그렇죠. 창업 교육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런 학교를 가보면요. 지문을 어떻게 따나 예. 그리고 뭐 포렌식을 어떻게 하나 이런 것도 다 가르칩니다. 학과에서 예. 일종의 실습 같은 걸 합니다. 네. 그리고 현직 경찰들은 자신이 만약에 형사 파트를 했지만 채권 채무 같은 그러니까 약간 민사 관련된 부분 또는 가사 관련된 부분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학교에서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탐정이라고 하면 이제 셜록 홈스, 예. 에르큘 포아로, 뭐 예. 이런 소설 영화에서 보는 탐정들을 먼저 떠올리는데요. OECD 국가 중에 한국만 유일하게 정식 탐정이 허가되지 않고 있다고요? 예. 말하자면 국가 자격증, 국가 자격으로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건 6만 명이나 됩니다. 뭐 서구의 나라들도 대충 그 정도 되고 일본도 뭐 2만 명 넘어가는 수준인데 우리는 그냥 탐정이란 말을 쓰게 해준 정도고 네. 그것도 최근이죠. 최근이죠. 네. 최근이고 그 어떤 자격은 다 민간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조사원, 민간 조사 그러니까 옛날 흥신소 수준 그 이상은 아닌 거죠 아직. 그럼 그분들이 좀 싫어하시겠지만은 수준은 거기서 탈피한 데가 그렇게 오래 안 됩니다. 네.
물론 그들 중에는 현직에 있을 때 수사 경험이라는 걸 살려갖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많은 상당수가 흥신소 수준에서 면하지 못하는 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양에서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탐정 예. 그게 이제 제도화되어 있는데 말이죠. 미국이나 서구 OECD 다른 국가들은 그러면 한국은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안 돼 있다. 이름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런 미국의 탐정하고 예. 미국의 탐정이 할 수 있는 것하고 할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인 정보의 일부 취득이라든가 예를 들면은 채권 채무 관계를 하려면은 일정 정도 개인 정보를 취득해 갖고 추적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가사 사건에서 예를 들면 불륜을 저지르는 어떤 경우를 추적한다 하면은 그거를 이제 미행하거나 추적하는 것 자체가 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탐정 자격을 이 국가 자격으로 했다면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해서는 미행해도 된다.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 안에서는 가능한 거죠. 예. 그것도 뭐 무한대로 되는 건 경찰 수준의 것은 아니고 네. 그래도 그것도 상당히 대단하죠. 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찰의 업무의 상당수가 네. 채권 채무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이 상당수거든요. 네. 그거를 민간의 영역인 탐정이 대신해 준다고 하면 경찰 검찰이 맞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대한민국이 사기 공화국이다. 사기 네. 사건이 전 세계에서 비율로 볼 때 가장 많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탐정이라는 게 일종의 제도화해야 된다는 건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공히 합의된 사항입니다. 경찰력으로 그 많은 사기 사건을 어떻게 다 추적하겠어요? 저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죠.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데 지금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우선 고소부터 해고 네.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럼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탐정이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예. 경찰도 업무 하중이 줄고 예. 또 전문적으로 탐정이라는 사람이 그걸 하는 사람인지 추적하면 되는 거니까 예. 이게 이런 부분에서의 긍정적이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 탐정을 허용하는 법안이 많이 이제 여러 개가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계속 지금 사장되고 있잖아요. 매번. 그냥 뭐라거나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런 표현에서 합의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요? 합의? 누구랑 누구 사이에 합의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래도 좀 예전부터 해왔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검찰 사무관 출신들이시죠. 네. 그분들은 주변 퇴직하신 뒤에는 변호사 사무장을 가시거나 아니면 변호사 쪽 사무실에서 상당히 그런 영역을 많이 하셨는데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죠. 네. 예, 그건 뭐 되게 뭐 지금까지 해왔던 건데, 네. 근데 정식으로 탐정 자격을 가지게 되면 그분들도 역시 본인의 이름으로 사무실을 개소할 수가 있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전에 했던 경찰 출신들이 또 탐정의 영역인데 이 비율이 검찰 출신들은 사실은 조금 소수고 네. 경찰 출신들은 다수입니다. 숫자가 많겠죠.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사실은 조금 이제 서로 간에 이걸 알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니면 서로 간에 어떤 눈치 보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뭐 네. 현실이니까 이해해야죠. 뭐 예. 어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막판까지 좀 성안이 다 됐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네. 그래서 뭐 곧 돼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또 네. 안 되고 네. 지난 국회에서 요번에 국민의힘의 윤지혁 그 원내대표께서 많이 고생을 하셨고 또 민주당에 있는 경찰 출신이나 뭐 검찰 출신 분도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게 잘 합의가 잘 안 되나 봅니다. 네. 정식으로 탐정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여러 가지 사건 해결, 경찰의 업무에 도움 이런 것도 꽤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현재 국내 탐정이 13,000명 정도 된다는 얘기는 이제 이름만 탐정인 거죠. 정확히 말하면 민간 조사원 혹은 예. 예전에 흥신소 했던 분들까지 합치고 예. 또 뭐 신분센터까지도 합치고 네. 뭐 그렇게 해서 이름은 이제 탐정사무소로 했지만은 내용은 아직 그렇게 질적 전환을 못 이룬 정도. 예. 네, 법이 허용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예, 그렇죠. 네, 아직 예. 탐정법이 예. 통과가 안 됐으니까. 아니 배 교수님 같은 경우 탐정사무소 하나 내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법이 통과되면?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고용하는 사람들도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혼자가 좋은데 이게 이제 네. 저 같은 분들이 꽤 되시죠. 네. 왜냐하면 여러 협동조합 형태로 해갖고요. 가능하네요. 예, 가능한 지금 또 제가 아시는 분들은 이제 법과 관련된 협동조합, 네. 뭐 탐정 관련 협동조합 이런 이름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이름으로 예. 하시는 분들도 꽤 되십니다. 대형 로펌도 조합형
로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그 탐정사무소가 로펌이랑 협업을 맺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로펌 그 대형 로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들을 그대로 다이렉트하게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라 하청 같은 걸 줘갖고 네. 하는. 그러니까 되게 편하죠. 배상훈 앤드 프렌즈. 같이 하실까요? 네, 많은 분들 문자 주고 계신데요. 샤이닝님, 선곡 좋아요 해주셨습니다. 살만한 세상 오늘도 감사히 듣습니다. 화이팅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7927님, 궁금한 점이 탐정이 있어도 경찰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탐정에게 의뢰하면 비용이 발생할 텐데 보통 해외에서 탐정 비용이 얼마인가요? 근데 비용이 굉장히 처참한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공정 가격이라는 것이 형성돼 있지 않은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정착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협회에서 공정 가격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뭐 조금 어려운 사건은 200, 300, 좀 네. 적은 사건은 뭐 100 정도 기준이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상 들어가면 사실은 못 하죠. 네. 예를 들면은 어떤 실종된 분을 찾아달라 아니면 가출한 누구를 찾아달라 이런 형태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회사에 산업 스파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산업 스파이의 범죄 형태랑 그걸 좀 찾아달라 이런 것도 의뢰하는 그러니까 해주는 탐정사무소가 있고요. 그렇죠. 그걸 처음부터 경찰에 딱 의뢰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탐정을 찾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경찰이 사실 해줘야 되는데 일 하나의 어떤 이 회사에서 내부에 그걸 다 하면은 경찰도 부담이 되고 왜냐 그것도 사실 기업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찰한테 다 공개한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좀 꺼려하니까 경찰 쑤시고 다니죠. 그러니까 계약을 맺고 탐정사무소 계약을 맺고 비밀 업무 준수 계약 같은 걸 맺고 하는 경우 이러면 상당히 도움이 받고 특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중국 스파이들이 많거든요. 산업 스파이들이. 그거 색출하는 부분도 탐정이 여러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사람 찾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주소 찾는 거라든가 이제 불법적이지 않은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뱃살의 미처님은 탐정이요? 제가 생각이 짧나요? 집 나간 고양이 찾아주나요? 예. 뭐라는 직업일까요? 그것도 합니다. 불륜 같은 거 찾아주나요? 이런 거 다 해주고. 예, 그러니까 불륜은 예전부터 이제 신변호사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뭐 기본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약간 좀 왜냐 지금은 이제 혼인빙장 간음죄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불륜이라고 하는 것이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 개인 민사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경찰이 개입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뢰해 갖고 그것이 형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적으로 이제 위자료 청구하는 그런 도움을 하기 위해서 탐정이 이용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반려견 반려묘 찾는 것도 주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5344님. 요즘에 서두원 진행자님을 원디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를요? 원디. 원디님 목소리 중독 증상. 하하하 그러십니까? 7176님. 살만한 세상 11시 기다렸어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TBS에서 계속 뵙고 싶습니다. 순간순간이 소중합니다. 좋은 정보 뉴스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11시에 오시면 배상훈 프로파일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누리두리님. 수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탐정에게는 그런 게 어떻게 적용되고 안 되고 하나요? 예. 수사권은 없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조사 업무의 범위가 있을 뿐입니다. 탐정은. 만약에 이게 국가 자격증으로서 주어진다고 하면은 제한적이죠. 예를 들면 통신수사 같은 경우에 일부 그러니까 동의를 거치거나 동의를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부의 조건만 맞는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통신 누구하고 통화했다 뭐 이런 거를 조사할 수 있다. 조사할 수 있는. 지금은 민간에선 그런 어떤 사람도 불가능하죠. 안 되죠. 안 되죠. 그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만 자기 기록은 자기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위임을 받아서 해서 그거를 다른 정보와 연결해 갖고 하는 기법들이 또 있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게 탐정 기법이죠. 캠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TBS 파이팅 살만한 세상 안녕하세요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숙님 살세 출석합니다. 네 살만한 세상 출석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애청자 김미숙님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태현님 지각 출첵합니다. 일하느라 늦었다고 하셨는데요. 매번 출석 체크해 주시는 것 감사한 마음이고요. 좋은 의견 주시는 분들께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탐정 사무소를 낸다면 이런 분야만큼은 자신 있다 하는 분야가 있을까요, 교수님? 뭐 저는 이제 아무래도 강력 형사 쪽이니까 사실 그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겁니다. 이 그 어떤 특정한 뭐 살인 사건이든 그 사건을 이 재구성해서 법정에서 경찰이나 검사들이 못 보는 측면을 재구성해서 증거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네. 그걸 이제 미국에서는 크라임 어널리시스라고 하거든요. 네. 범죄 분석가. 네. 법정 범죄 분석가라고 네. 합니다. 그 영역이 사실은 저희 프로파일러 출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그 적절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려면은 그 생각도 드네요. 한국 사법제도가 형사 사건의 그 피해자가 법정에 어떤 그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예예. 변호사도 못 두고. 예예. 근데 그런 이제 부분이 좀 강화돼야. 요번에 대법원장 대신 조 대법원장님께서는 상당 부분 확대하신다고 하셨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도적으로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앞으로는 가능하고 그게 이제 전문적인 형사 전문 탐정 아까 말씀 포아로라든가 셜록 같은 그런 탐정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충분히 형사 사건에서 검찰과 경찰을 도와서 정의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고 네. 억울한 사람의 그걸 또 찾아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까 그 200~300만 원 건당 싼 거는 뭐 한 1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이게 흥신소, 심부름센터, 탐정사무소 이거 다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우리는 이게 사실은 근데 구분이 별로 안 돼 있으니까 네. 뭐 알게 모르게 이제 뭐 선수고 뭐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거 속내막은 또 모르니까 근데 예. 제가 듣기로는 거기서 거기라고 합니다. 이제 경험치에 따라 다르죠. 네. 왜냐하면 그 사람 그 탐정이나 그 곳에서 어떤 사건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그 결과에 따라서 액수가 좀 올라가고 그러는가 봅니다. 네. 미국, 유럽, 일본 같은 경우에 탐정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미국이나 이제 영미법계는 당사자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증거를 찾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탐정 제도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는 당사자주의. 예, 당사니까 한국은요? 한국은 당사자주의 국가주의지 않습니까? 국가주의. 국가가 정의를 실현해 주는 시스템이니까 검사가 대신 다 해주니까. 다 해주니까. 근데 피해자는 사실 뒤로 물러나 있어야 예. 되고. 근데 이제 검사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숫자도 적고 경찰도 사실은 뭐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사실 빈 공간이 생겼던 거고 애초에 영미법계라든가 이런 국가에서는 그거를 민간이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뭐 핑커튼 탐정사무소 같은 진짜 옛날에 나오는 예. 그게 실제로 존재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그건 뭐냐 민간에서 그 어떤 정의의 영역이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알아서 하는 걸 국가가 사실은 보조에는 거꾸로 된 거였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탐정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죠. 예. 그러면 흥신소라든가 탐정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부작용이 생기게 되면 어떤 우려가 있을 수 있을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죠. 돈 많은 사람은 진짜 유능한 탐정을 쓸 것이고 네. 사실 이게 돈이 있어야지 탐정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우려하시는 분들 특히 탐정 제도에서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돈 많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 권력도 뭐 좌지우지한다는 얘기가 떠돌고 있는데 뭐 그거는 사실 모르겠지만은 그거야 뭐 네, 말로 하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뭐 돈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면은 탐정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게 되는 걱정이 거죠.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공익 탐정을 활성화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변호사도 이제 공익 변호사.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국선 변호사 비슷한 거 아닌데 뭐 이런 어떤 국가의 어떤 것 개입하지는 않지만은 공익적으로 마련된 탐정들이 소득이 적은 사람들한테 일정 정도 그런 서비스를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관선 변호사처럼. 예, 그런 형태로. 그런 국선 변호사. 예, 그렇죠. 말하자면 탐정들이 일정 정도 자신의 그것에 대해 일부를 조금 네. 보조해 갖고 기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지 않게끔 네. 어떤 완충 장치를 두는 한도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이제 그 탐정 법들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법제화가 된다면 그거를 이제 관리, 감독, 처벌 이런 규정도 뭐 다 들어가 있죠. 따라가야겠네요. 만약에 법을 어기면은 더 엄하게 처벌받는다든가 뭐 개인 정보 보호를 엄격히 한다든가 이런 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국가가 보증하는 자격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네. 근데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돈 따라가면 안 된다. 네. 예. 근데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존재한다. 네. 근데 약간의 보완제적인 성격은 있어야 된다. 예. 예. 자, 오늘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탐정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탐정에 대한 알짜 정보를 OX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살만한 세상 듣고 알찬 정보 얻고 선물 받는 시간 살만세 퀴즈 타임입니다. 네, 문제 주시죠.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증거 수집을 탐정에게 의뢰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증거 수집 탐정에게 의뢰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927님 이런 문자 주셨어요. 탐정하면 애니메이션 코난, 김전일도 있습니다. 김전일 뭐 이런 거 생각나고 또 불법적인 이미지도 생각나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해외에서는 대중적인 게 신기하네요 해주셨습니다. 5842님 앞으로 탐정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가네요. 배 프로파일러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많이 설명을 해 주셨죠. 예. 아무래도 민사관계라든가 네. 상사관계, 네. 가사관계 이런 부분에서 경찰이 미처 돌보지 못하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부분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네. 네. 살만한 세상 매주 목요일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배프의 사건 수첩. 많은 분들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3920님 퀴즈 답 보내주셨네요. 퀴즈 다시 알려드릴까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증거 수집을 탐정에게 의뢰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배상훈 교수님이 내주신 문제입니다. 네, 3920님. 항상 이 시간대는 택시도 손님이 없어서 잘 청취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행운도 얻어가시고 손님도 많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9113님. 새벽을 여는 택시기사 박성철입니다. 저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금방 잠이 듭니다. 네, 어제 수면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렸죠. 잠이 최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주셨습니다. 살만한 세상 화이팅 응원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박성철 기사님도 응원합니다. 7176님. 경찰관 보조나 보안으로 자료 수집 등 이런 부분 탐정에게 맡기면 좋겠네요 해주셨습니다. 5894님 유용하고 알찬 정보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근무 중입니다 해주셨습니다. 0993님 근무 중에 감사히 듣네요.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답을 보내주고 계신데 반반이에요 지금. OX가 지금 반반입니다. 반은 틀리셨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태현님 내 식구 잘못 감싸고 남의 잘못은 죽이기. 바쁜 사람은 제발 멈춰줬으면 좋겠네요. 네 편 내 편 따지지 않는 경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그 검찰 수사관과 경찰 말씀해 주시니까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뭐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뭐 불편해졌으면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아주 좀 깜짝 놀랄 뉴스가 떴어요. 5천억 원대 도박 사이트. 이 조직의 총책 밑에 총판. 이게 중학생이 잡혔다고요. 예. 뭐 현재의 조폭들의 흐름이 과거에는 이제 뭐 술 장사 네. 아니면 술 유통이라든가 아니면 성매매 뭐 이런 쪽이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업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로 이 사이버 도박이라는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도박을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수요자를 모집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도박 중독을 될 수 있는. 근데 보통 성인들의 도박 관련된 부분에서는 많이 조폭들이 개입을 하는데 이 사건의 특이한 거는 이제 중학생을 통한 도박 수요자의 모집 네. 그것도 다단계를 통한 그래서 이 사건은 상당히 심각하고 위험한 사건이다. 네. 뭐 전체 액수로 5천억이면은
사실 큰 것 같지만 사실 도박 전체 액수로는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한 중간 정도 되는 규모인데 그래서 특징적이죠.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화면에 네. 뭐 합법적인 뭐 스포츠 토토라든가 이런 합법적으로 배팅할 수 있는 화면을 띄워놓고 네. 그 바로 옆에다가 불법적인 형태의 배팅을 자기들이 만든 배팅 어떤 사이트를 연결해 갖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이용자를 중학생들로 채워나갔다 이 말입니다. 네. 중학교 2학년을 비롯해서 청소년이 12명이나 연루된 사건. 그 이런 어린 학생들이 이제 다단계로 이제 관여를 시켰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집하는 모집책이 있고 모집책은 아무래도 자기 반 또래. 예, 예. 자기 또래 자기 반 학교 그게 이제 가능한 것은 뭐냐면 아시다시피 요즘은 아이들이 다 뭐 무슨 카톡 같은 그런 어떤 단체 SNS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또 게임도 같이 또래들끼리 하고 거기서 이제 주로 모집을 했나 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100원, 1,000원 이렇게 하는 게임 같지 않은 게임. 예. 단순한 어떤 그런 걸로 거서부터 살살 이렇게 그쪽으로 유도하겠죠. 유도해 갖고 배팅의 맛을 들인 다음에 네. 실제로 이제 뭐 포카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비슷한 카드 게임까지 가는 네.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성인 말고 10대까지 마술을 뻗친 거네요. 이제 그렇죠. 도박업자들이. 예, 예. 근데 10대는 가치 판단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더더욱 쉽게 빠져들 수 있고 네. 그리고 용돈으로 뭐 몇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하는 거를 다 거기에 쓸어놓고 거기서 또 이제 또래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차주라고 해야 되나요? 돈을 빌려갖고 네. 그걸 또 가지고 도박을 하고 예.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 조폭들이 이제 도박 운영하면은 그 돈 빌려주는 사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고리죠. 부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을 또 회수하는 사람 조폭 담당이 있고 해결사. 예. 비슷한 형태가 중학생들한테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번에 검거된 그 중학생 총판 이 500명을 모았다고요, 얘가? 예, 혼자 모은 건 아니고 네. 그 밑에 다단계에 소위 말하는 다이아몬드가 된 거죠. 예.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학생이 대가로 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일 잘했다고. 한 명당 한 200, 300 정도 받은 거고 와. 실제로는 이렇게 받은 걸 다단계식으로 이제 올라오면서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 많이 급이 올라가게 되면 받는 돈도 높아지게 되는. 근데 사실 그 돈은 밑에 하부 조직원들과 연결되는 이런 방식. 물론 성인들에 비하면 작은 돈이고 네. 그런데 중학생에 비하면 큰 돈이죠. 그렇죠. 이제 경찰에 잡혔단 말이에요. 이 예. 학생이 중학생이 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에 뛰어들었냐? 여기까지 오게 됐냐? 이거 신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도박 자금, 뭐 생활비.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사실은 핵심적인 거는 또래의 게임이죠. 네. 같이 하니까 옆에 친구가 하니까 자기도 따라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돈을 받게 되니까 자기 다른 친구한테 또 다음 단계를 넘겨주고 이런 방식이 되는 네. 거죠. 지금 국내 청소년 도박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글쎄요, 이게 제대로 조사된 게 없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샘플로만 돼 갖고 뭐 몇백 명 수준이다 하는데 그건 넘어간 것 같습니다. 뭐 1,000명 단위 넘어가는 것 같고 어떤 조사는 10,000명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한 그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것도 사실 심각한 거죠. 수천 명 수준.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조사하기가 어렵겠죠. 예, 예. 그건 이제 뭐 이들은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조사하기가 쉽지 않죠. 예. 만약에 범죄로 처벌됐다고 하면 조사를 할 수 있지만, 네. 예, 도박이 이제 자기 돈을 날리는 데서 출발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옆에는 반드시 돈을 꿔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업자 옆에. 그렇죠. 그게 그러면 이제 그게 엄청난 고리대금이잖아요. 그게 아마 그럼 딱 엮이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어떤 OTT의 그런 비슷한 드라마가 아마 유행을 얼마 전에 했을 겁니다. 네. 말하자면 학교 내 사급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과 돈 빌리고 돈 빌려갖고 고통받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그 모습이 이제 그 드라마로 나타났는데 그게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기 자녀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부모가 알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만의 비밀로 하는 거죠. 그렇죠. 청소년들은 또 뭐 부모님들한테 그 비밀을 공유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터지게 되면 몇백만 원 터지고 네. 몇천만 원 터지는 거죠. 네. 이 청소년 도박 형태 중에 말이죠. 달팽이 경주, 소셜 그래프 이런 게 있다는데 이게 언뜻 보면은 이게 게임인지 도박인지 알기 어렵다면서요. 그냥 아이들끼리 하는 그냥 달팽이들 게임. 예 그런 거죠. 저기 레이스 하는 것처럼 아주 기어가는 걸로. 그럼 그게 사실은 이게 뭐 그냥 뭐 애들끼리 재미 보는 거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배팅이 들어가면 달라지죠. 배팅이 들어가면 뭐 100원을 배팅할 수도 있죠. 예, 예. 있지만 100만 원을 배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소위 경마 방식으로 네. 복식으로 해버리면 그건 엄청나게 단위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조직들이 어렵거나 그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로 아이들의 눈속임을 하고 꼬이는 거죠. 바로 다음 단계. 네. 다음 단계라고 뭐 바카라라든가 이제 카드 게임 이렇게 퍽퍽 넘어가는 겁니다. 바카라가 이 단순하면서 도박성이 강한 카드 게임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게 특징입니다. 바카라가 홀짝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해야 됩니다. 뒷끝이 뒷 숫자가 뭐 어떻게 돼갖고 거기서 그게 높고 낮고 뭐 되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단순함에 아이들은 중독되는 거죠. 포커 이런 거는 도박이 되게 힘들죠. 단순해.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포커 물론 이제 포커를 이제 일종의 스포츠로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도박을 중독을 시키는 것은 대단히 단순한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배팅을 굉장히 높게 하는 방식으로 빨리 쉽게 중독적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 이런 도박 조직들의 특징입니다.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보통 스포츠 그러니까 바깥 활동과 이런 것은 좀 서로 뭐 기란 관계, 반대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활발하게 다른 아이들과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하면은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고 네. 그러니까 혼자 내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한테 많이 나타난다. 이런 그렇죠. 특징은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아웃도어 액티비티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은 스포츠하고 이런 애들은 좀 건전한 일상생활을 하겠죠. 건전한 경쟁. 네. 사실 우리 사회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건전하고 법을 지키고 룰을 지키는 경쟁.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배워야 되는 건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 혼자 있으니까 자기만의 어떤 이 짜릿한 무엇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사이버상으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학 입시가 뭐 중요하든 있든 말든 해외 선진국에서는 중고등학교, 국민학교도 물론이고 스포츠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그게 고2, 고3도 스포츠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맞습니다. 체육 시간 꼭 지키고. 예. 뭐 우리가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은 체육 시간이라고 가정하고 입시 공부시키는 사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대 때 자기가 즐기고 진짜로 좋아하는 스포츠가 두세 가지는 있어야지 스트레스도 풀고 그렇죠. 그러니까 룰을 지키는 방식을 알게 되고 경쟁의 법칙을 알게 되면서 남을 존중하고 나도 존중받고 이게 스포츠의 묘미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경험 못하니까 이제 이런 어떤 반문화적인 도박으로 빠지는 부분인 거죠. 건전한 스포츠가 자기 취미로 몇 개가 자리 잡아야 되는데 10대 때. 10대 때 못하면 또 언제 또 20대 30대 새로운 취미를 만들겠습니까? 뭐 건전한 취미가 없으면은 그런 혼자 있을 때 음습한 취미에 빠져들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청소년 전문가들도 그래서 건전한 스포츠라든 건전한 레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이런 도박이 한 번 빠지게 되면 뇌의 보상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이게 중독이 되는 거죠. 제가 어떤 정신과 선생님한테 들었는데요. 뭐 알코올 중독이다, 뭐 마약 중독이다 보다 도박 중독이 더 심하다. 득금이 더 높습니다. 그게 더 헤어나오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일종의 뇌의 보상 구조 자체의 호르몬이 이걸 그 짜릿함을 주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거를 능가하는 어떤 걸 해야 되는데 그게 말하는 활발한 뭐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사회성 활동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도박 중독이 의심되는 청소년이 국내 3만 명에 달한다는 조사가 있는데 실제는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내 아이가 도박에 중독됐다 하면 그 어떤 증상에서 그거를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갑자기 고급 브랜드 옷과 가방 이런 거 뭔가 늘어나죠.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는 것들이 늘어나거나 꼭 그 무리지어서 스마트폰을 보는데 그게 뭔지를 보여주지 않다거나 네. 그리고 뭔가 이제 뭐 돈 거래가 잦아진다거나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런 거 뭐 말에서 도박 관련 은어 같은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얘기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안 하던 애가 아르바이트 꼭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막 나서면 그게 도박 자금 필요해서 맞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징후들이 한 서너 개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포탈 같은 쳐보시면 6, 7가지의 그 지표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 서너 가지만 해당돼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건 무섭습니다. 네, 9267님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요즘 아이들 무섭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한 거는 그게 알고 하는 행위가 많은데요. 저도 부모이고 자녀를 키우지만 촉범 소년 연령을 내려야 합니다. 네, 이런 의견이 지금 국내에 굉장히 많은데 네,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촉법 소년. 네, 꾸루룩님. 예전에는 작은 돈에 불과했잖아요. 요즘엔 학부모 가진 부모 자녀 가진 부모들도 아이들 정말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정말 교실 곳곳에 이런 나쁜 경제 범죄가 손을 뻗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차분하게 한번 점검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괜히 숙제해라 뭐 학원 가라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거 잘 챙겨 아이들이랑 그냥 여행을 한번 네. 가서 현금을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하면 아이들은 다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해라 말씀하시고 그렇죠. 좀 한 2, 3일 정도 좀 머리를 비울 수 있게 본인도 그렇게 한번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은 착하고 그러면 또 얘기도 하고 그러면 해결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얘기 빼고 걔가 관심이 있을 만한 얘기 축구 좋아하면 축구 얘기 해주고 야구 좋아하면 야구 얘기 해주고 이러면서 부모하고 이제 마음을 좀 열게 소통과 공감이 만들어야겠죠.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다른 어떤 일탈적인 거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교수님, 청소년 도박 범죄 이게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런 데 도박 범죄로 잡혔다. 이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거의 뭐 처벌 실형은 뭐 사실 뭐 그런 경우는 없고요. 뭐 소년원 보내거나 그것도 이런. 사실은 드물 별로. 겁니다. 보통 그냥 민간단체 위탁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가장 크고 또 이제 초범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고요. 아주 심각한 형태만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그 사건 이 중학교 2학년이 총판이었잖아요. 수백 명, 500명을 끌어들였고 그렇죠. 예. 건당 200, 300씩 받아 먹었고 그렇죠.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뭐 소년원 정도 구호 처분 정도가 되겠고 네. 또 형사처벌이라고 하면 되지만은 형사처벌도 대부분은 검사께서 이제 그 어떤 조건부 기소유예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도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런 경우가 제일 많죠. 네, 기소유예면 뭐 재판정까지 안 가는 안 가고 이제 다른 형태로. 네.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게 점점 늘어나면 곤란한데 말이죠. 예. 지금 은근슬쩍 대한민국이 마약도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예. 도박도 늘어나고 있고 특히 온라인이니까 잡기도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어떤 사법 시스템에 좀 부족한 부분을 이제 공격하는 주로 이건 주체가 조폭들입니다. 네. 지금 이 범죄를 행하고 있는 자들이 조폭 범죄에 대한 접근이 분명히 필요하고 또한 아까 말한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부분이 또 필요한 부분인 거고 공급자와 수요자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이게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오늘 방송 1부에서 배 교수님이 이제 탐정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한국에서는 아직 정식 탐정 법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련 퀴즈를 내주셨어요, 교수님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증거 수집을 탐정에게 의뢰할 수 있다. OX 배 교수님 정답은요?
예, 재수사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한 증거 수집은 변호사법과 충돌할 수 있어서요. 실제로는 이건 X가 맞는 거고요. 이제 현재 탐정에게 의뢰할 수 있는 어떤 범위는 부동산 등기 열람, 뭐 대리, 채용 관련된 어떤 동의를 전제로 한 이력서 진위 확인, 뭐 도난품에 대한 소지 확인 정도가 있고 거기서 조금 파생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은 네. 경찰과 검찰이 하고 있고 그것을 하게 되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정답은 X입니다. 예, 예. 탐정에게 의뢰하면 안 되겠군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근데 네. 이제 헷갈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외국이나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건 거기는 법이 탐정이 이미 제도가 정착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예. 네. 그리고 그들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경찰과 검찰과 같이 예. 협의를 해서 하지 네. 독자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이 답 보내주셨는데 O하고 X가 한 반반쯤 되셨어요. 네, 정답 X 보내주신 분 중에 저희가 추첨을 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9531님 축하드립니다. 정답 보내시면서요. 한번 뽑아 주이소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가 마침 또 당첨이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9531님. 네, 자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탐정 얘기도 해주셨고 학생들이 연루된 도박 문제. 이거 우리가 좀 경각심을 더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